결혼 40년 만에 깨달았어요. 이혼장에 도장 찍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대로 죽는 게 더 두렵다는 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수님의 눈이 떠집니다. 어둠 속에서도 몸은 이미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70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40년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뼛속 깊이 새겨져 있죠. 부엌으로 들어간 수님은 냉장고 문을 엽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지친 얼굴을 비추네요. 어제 저녁에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요.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김치, 계란말이.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밥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요. 국을 끓이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수님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여요. 계란을 깨고 파를 썰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죠. 육시 정각, 철수가 거실로 나옵니다. 그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요. 수님은 얼른 수저를 놓고 물을 따라주죠. 철수는 국을 한술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립니다. 국이 왜 이래? 간도 안 맞네. 수님은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국간장을 넣고 간을 맞춰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철수는 신문을 펼치며 밥을 먹어요. 수님은 그 옆에 서서 반찬을 더 가져다 놓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들리지 않아요. 40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죠. 식사가 끝나자 철수는 소파로 가서 TV를 켭니다. 수님은 설거지를 시작해요. 찬물에 손을 담그자 관절이 시큰거려요. 하지만 익숙한 통증입니다. 설거지를 하며 수님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어요. 저 밖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습니다. 접시를 닦고 냄비를 닦고 도마를 씻습니다. 이 일상이 오늘도 시작됐어요. 4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된 아침입니다. 수님은 행주를 짜며 작은 한숨을 내쉬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8시입니다. 이제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점심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하루가 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큰딸 민지가 아들 동현이를 데리고 왔어요. 수님은 얼른 앞치마를 벗고 손자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할머니, 오늘 숙제 좀 도와주세요. 동현이가 노트와 펜을 꺼내 보입니다. 학교에서 존경하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숙제를 받았대요. 수님은 손자 앞에 앉아요. 가슴이 살짝 두근거립니다. 동현이는 준비해온 질문지를 펼쳐요. 할머니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언제 결혼했는지, 엄마를 어떻게 키웠는지 묻습니다. 수님은 하나하나 대답해요. 익숙한 이야기들이죠. 할머니는 23세 결혼했단다. 그때는 다들 그랬어. 결혼하고 바로 엄마를 낳았지. 그리고 2년 뒤에 이모를 낳았고. 동현이는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수님은 손자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어요. 하지만 마지막 질문에서 그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할머니,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수님은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요. 가장 하고 싶은 거? 70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입니다. 동현이는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봐요. 민지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 엄마를 쳐다봅니다. 수님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을 얼버무려요. 할머니는 다들 건강하게 사는 게 소원이란다. 하지만 그 대답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아니, 진심을 몰라서 할 수 없었던 대답이었죠. 동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날 밤 수님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봅니다. 옆에서 철수는 코를 골며 자고 있어요.
동현이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나는 뭘 하고 싶은 걸까? 나는 누구일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소리 없이 울어요. 70년을 살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새벽 3시 수님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만 말똥말똥 떠 있어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그녀 안에 무언가를 깨워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수님은 검은색 옷을 꺼내 입습니다. 오랜 친구 영숙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는데 어쩐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국화 향기가 코를 찌릅니다. 수님은 영정 사진 앞에 섭니다. 영숙의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낯설게 느껴지죠. 빈소에 앉아 있는 영숙을 봅니다. 눈물도 다 마른 것 같아요. 그저 멍하니 앉아 조문객들에게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수님은 영숙의 손을 꼭 잡아줘요. 영숙아, 힘내.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공허해 보여요. 수님은 가슴이 답답해져 밖으로 나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지나가는 조문객들의 대화가 들려와요. 두 중년 여자가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영숙 씨 참 고생 많았어. 남편이 얼마나 심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이제야 좀 쉴 수 있겠네. 수님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낍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요. 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남편이 죽어야 쉴 수 있다는 말인가요? 자신의 미래가 바로 저 모습일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나도 저렇게 남편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 그래야 비로소 쉴 수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수님은 창밖을 봅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어깨도 함께 떨립니다. 뭔가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그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40년간 반복된 그 삶이요. 수님은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어요. 하지만 오늘의 그녀는 어제의 그녀와는 조금 다릅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수님은 작은 딸 수진의 카페로 향합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걷는데 다리가 떨려요. 오늘 할 이야기를 생각하면 심장이 빨리 뛰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커피 향기가 코를 간지려요. 수지는 엄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맞이합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손님이 없는 시간이에요. 두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수진이 직접 내린 커피를 내와요. 수님은 컵을 두 손으로 감쪽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수님이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떨려요.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수진은 엄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수님은 컵을 내려놓고 딸의 눈을 바라봐요. 엄마, 이혼하고 싶어. 수진의 눈이 커집니다. 놀란 표정이지만 곧 엄마의 손을 꽉 잡아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엄마. 수님은 처음으로 40년 결혼 생활에 대한 진심을 쏟아냅니다.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는 것, 늘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해졌다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들을요.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흘러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후련합니다. 40년간 억눌렀던 감정들이 비로소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수지는 엄마를 안아줍니다.
딸의 품에서 수님은 한참을 울어요. 수진이 속삭입니다.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수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카페를 나서는 수님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가벼워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용기 있게 만들었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섭니다. 주름진 얼굴을 오래 바라봐요. 70년을 살아온 얼굴이지만 오늘은 그 안에서 오래 잊고 있던 자신을 발견합니다.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엽니다.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내요. 수십 년간 몰래 모은 적금 통장입니다. 이제 이 돈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이 될 거예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습니다. 떨리는 마음이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결정한 순간입니다. 수님은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법률상담소 주소를 종이에 적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삐뚤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요. 지하철을 타고 낯선 동네로 향합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님은 작아 보여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합니다. 역에서 내려 한참을 헤맵니다. 골목길이 복잡해서 길을 잃을 뻔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다시 길을 찾아 걷습니다. 작은 건물 3층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낡은 계단을 올라가요. 숨이 차지만 멈추지 않아요. 문 앞에 서서 잠시 심호흡을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대기실이 보입니다. 접수대에서 번호표를 받아요. 102번. 수님은 의자에 앉아 기다립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봅니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요. 다른 사람들도 앉아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왔겠죠. 102번 손님 들어오세요. 수님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섭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줍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수님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냅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요. 미리 적어온 내용들이에요. 변호사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황혼이혼 절차에 대해, 재산 분할에 대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설명을 들어요. 수님은 열심히 메모하지만 실제로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요. 너무 긴장했거든요. 상담이 끝나고 상담소를 나섭니다. 건물 계단에 주저앉아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곧 일어나 가방에서 변호사 명함을 꺼냅니다. 명함을 한참 바라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한 거예요. 두렵지만 동시에 후련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공원에 들립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봐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어요. 수님도 이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40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저녁 6시 수님은 식탁에 밥상을 차립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죠. 철수가 앉아 밥을 먹습니다. 수님은 맞은편에 앉아 수저를 듭니다. 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철수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요. 짜증 섞인 표정입니다. 우리 이혼해요. 수님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분명합니다. 철수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고 비웃어요. 뭐,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심이에요. 이혼하고 싶어요. 철수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는 식탁을 손으로 내리쳐요. 그릇들이 덜컹거려요. 미쳤어? 70에 무슨 이혼이야. 수님은 고개를 들어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40년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에요. 철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어요. 다음 날 민지가 급히 달려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고 놀라서 온 거예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수님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요. 엄마, 이 나이에 왜 그래요? 조금만 참아요. 다 큰 자식들 창피하게. 수님의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미안해, 민지야. 하지만 엄마도 살고 싶어. 주말에 가족회의가 열립니다. 철수의 형제들까지 모였어요.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형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70에 이혼이라니.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죠. 손가락질이 쏟아집니다. 수님은 조용히 앉아 모든 비난을 들어요.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수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거실이 조용해져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봅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존중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요. 40년간 참았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수님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강합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요. 그제야 무릎이 후들거려요. 침대에 주저앉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결연함이 서려 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법원 가정상담실 복도에 수님이 앉아 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땀에 젖어 있어요. 옆에는 수진이 함께 와 있죠. 엄마, 괜찮으세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떨리지만 후회는 없어요. 102호 박수님, 김철수 씨, 들어오세요. 상담실로 들어갑니다. 조정위원 두 분이 앉아 계세요. 철수는 이미 반대편에 앉아 있어요. 수님과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조정이 시작됩니다. 철수는 끝까지 이혼을 거부해요. 제 아내가 요즘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조정위원이 수님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혼을 원하십니까? 수님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해요. 40년간 겪은 일들, 존중받지 못한 삶,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는 내용이죠. 조정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철수는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요. 하지만 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몇 차례의 조정 끝에 재산 분할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집은 반반 나누기로 해요. 수님은 자신의 몫을 받고 나가기로 합니다. 법원을 나서는 수님의 손에 이혼 조정 결정문이 들려 있어요. 종이 한 장이지만 무겁습니다. 40년의 무게가 담긴 종이죠. 집에 돌아와 짐을 쌉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과 물건들을 정리해요. 70년을 살았지만 가져갈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거실에서 TV 보는 철수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수님은 잠시 그를 바라봐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남이죠.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봅니다. 40년간 살았던 공간이에요. 추억도 있고 아픔도 있는 곳이죠. 그럼 잘 살아요. 문을 닫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골목을 나서요. 뒤돌아보지 않아요. 수님의 뒷모습은 작지만 어깨는 이전보다 펴져 있습니다. 골목 끝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어요. 딸이 엄마를 안아줍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갑니다. 저녁 노을이 그들의 뒤를 비춰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작은 원룸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와요. 수님은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뜹니다. 침대에 누워 잠시 천장을 바라봐요. 새소리가 들려요. 마음이 평온합니다. 억지로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갑니다. 토스트를 구우며 커피를 내려요.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습니다. 창밖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커피를 마셔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루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니까요. 오전에는 동네 문화센터 서예 수업에 갑니다. 몇 달 전에 등록한 거예요. 붓을 잡고 한 획 한 획 그어요. 먹물이 종이에 스며드는 게 신기해요. 수님 씨,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선생님의 칭찬에 수님은 수줍게 웃습니다. 70에 시작한 서예지만 즐거워요. 오후에는 도서관에 갑니다. 평생 읽고 싶었던 책들을 한 권씩 빌려 읽어요. 조용한 열람실에 앉아 책장을 넘기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저녁에 수진이 찾아옵니다. 딸과 함께 저녁을 먹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눠요.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 엄마도 그런 것 같아. 주말에는 손자 동현이가 옵니다. 할머니의 새 집을 구경하러 온 거예요. 작지만 정돈된 공간을 둘러보며 동현이가 물어요. 할머니, 이제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6개월 전 그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답할 수 있어요. 수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다 하고 싶어.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동현이는 할머니를 안아줍니다. 수님은 손자의 등을 토닥여요.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올 줄 몰랐어요. 동현이가 돌아간 후 창가에 앉아 일기장을 펼칩니다. 이혼 후 시작한 일기예요.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고 있죠. 오늘 감사한 일 따뜻한 햇살, 수진이와의 저녁, 동현이의 포옹. 창밖을 봅니다. 봄꽃이 만개한 나무가 보여요. 수님의 얼굴에도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납니다. 70에 시작한 인생이지만 이제 막 시작입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살아있어요. 70년 만에 찾은 자신의 모습입니다. 늦지 않았어. 아직 시간은 많아. 수님은 내일의 계획을 생각합니다. 문화센터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처음으로 혼자 제주도 여행을 갈 거예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마음이 편하네요.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살아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새벽이 오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하루는 수님 자신의 것입니다. 70년 만에 찾은 자유, 그리고 진짜 삶이죠.